연우야, 오늘 내 생일인데 아침 일찍 와서 미역국 끓이고 상 차려. 이혼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죠. 하지만 그 순간 이미 모든 것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9시 시어머니가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삑 빨간불이 들어왔죠.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시동생도 남편도 당황했죠. 왜 안 돼? 비밀번호 바뀐 거야? 생일상을 요구하던 사람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젯밤 자정, 그들의 모든 권리가 사라졌다는 걸요. 10년간 살던 50억 아파트, 출입 금지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까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이에요. 10년 전 서연우는 평범한 신부였습니다. 아니, 평범보다 더 조용하고 얌전한 신부였죠. 지방대 출신의 작은 회사를 다니는 처지였어요. 남편 박준혁은 명문대 출신 건축사무소 팀장이었습니다. 시댁은 그 점을 자랑스러워했죠. 우리 아들 명문대 나왔어. 며느리는 뭐 지방대지만.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연우는 옆에서 조용히 웃었어요. 결혼 직후 준혁이 말했습니다.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 회사에서 복지 아파트를 받았어. 강남 신축이야. 정말? 연우가 놀란 척했어요. 실은 그 아파트, 연우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죠. 준혁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시댁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회사 복지로 강남 신축 아파트를 받았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죠. 50억짜리래.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 친척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준혁이 형 정말 성공했네. 시동생 민지도 환호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연우야, 우리가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 복지 아파트니까 너희는 못 사는 거잖아. 연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그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죠. 우리가 살면 관리도 잘할 거고 너희는 가끔 놀러 오면 되잖아. 며느리 혼자 쓰기엔 너무 큰 집이야. 연우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렇게 하세요. 시댁 식구들이 아파트로 입주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부부, 쌍둥이 조카들까지 6명이 들어갔죠. 연우와 준혁은 작은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어요. 여보, 우리 언제까지 여기서 살아야 해? 연우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부모님 연세도 있으시고 동생네도 애들 키우잖아. 우리는 젊으니까 괜찮아.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연우는 새벽같이 아파트로 갔어요. 자기 집이었지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죠.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왔어? 어서 들어와서 음식 준비해. 인사도 없이 부엌으로 향했어요. 연우는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부엌에는 준비할 음식 재료가 가득했죠. 갈비찜, 잡채, 전, 나물 5가지, 연우 혼자서 다 해야 했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을 요리했습니다. 친척들이 도착했어요. 우와, 이 집 정말 좋다. 시어머니가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받은 거야. 복지 아파트지만 50억짜리래.
연우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저녁 8시 연우는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죠. 준혁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짧은 한마디뿐이었어요. 연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멀리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자기 아파트가 있었죠.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살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시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애들 생일 파티 하려고 하는데 음식 좀 준비해 줄 수 있어? 응, 알겠어. 연우가 대답했어요. 또 아파트로 갔습니다. 조카들 생일상을 차렸죠. 케이크, 음식, 풍선까지 혼자서 다 준비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시동생이 말했어요. 언니 덕분에 파티 잘했어. 고마워. 하지만 정작 고마운 건 다른 거였죠. 아파트를 공짜로 쓰고 있다는 것. 연우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연우는 며느리로만 살았어요. 시댁의 모든 행사에 참석했고 모든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명절, 생일, 제사, 가족 모임, 항상 연우가 음식을 준비했죠. 오피스텔에서 아파트까지 왕복했습니다. 자기 집을 찾아가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일하러 가는 느낌이었죠. 시댁은 아파트가 준혁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친척들에게 자랑했고 지인들에게 뽐냈어요. 우리 아들 덕에 강남에 산다고. 연우는 그저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주인이 아니라 하녀처럼 살았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친구 모임을 아파트에서 열었습니다. 연우야, 내일 친구들 오는데 음식 준비 좀 해줘. 전화가 왔죠. 알겠어요, 어머니. 연우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연우는 장을 보고 아파트로 갔어요. 부엌에서 혼자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잡채, 전, 떡볶이, 과일 3시간 동안 요리했죠. 오후 2시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이 집 정말 좋네요. 한 친구가 감탄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받은 거예요. 명문대 나와서 회사에서 인정받는 거죠. 시어머니가 자랑했어요. 며느리는요?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며느린 뭐 지방대 나왔어요. 그냥 평범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시큰둥했죠. 연우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손에 든 접시가 떨렸어요.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내왔습니다. 우와, 정성스럽네요. 친구들이 칭찬했어요. 며느리가 요리를 잘하네요. 뭐, 그 정도는 해야죠.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연우에게 고맙다는 말은 없었어요. 연우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지만 참았죠. 저녁 6시 모임이 끝났습니다. 연우는 설거지를 마치고 오피스텔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소파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다음 주 시동생 민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애들이 감기 걸렸어. 내가 병원 데려가야 하는데 집 청소 좀 해줄 수 있어? 지금? 응, 급해서. 언니만 믿을 수 있어. 민지의 목소리가 애교 섞여 있었어요. 알겠어. 연우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장난감이 널려 있고 설거지가 쌓여 있었죠. 연우는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부엌, 화장실, 방 3시간이 걸렸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민지가 돌아왔습니다.
언니 고마워. 진짜 깨끗하다. 당연한 일처럼 말했죠. 연우는 대답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퇴근길이었어요. 연우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강남역을 지나고 있었어요. 저 위 어딘가에 50억짜리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자기 집이었지만 갈 수 없는 곳.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명절이 또 다가왔습니다. 연우는 이번에도 새벽같이 일어났어요.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했죠. 오전 5시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부엌불을 켰어요. 혼자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자고 있었죠. 갈비찜, 전, 나물, 잡채, 동그랑땡 8가지 음식을 만들었어요. 오전 10시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제사를 지냈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연우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식구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준혁 형, 회사 일은 잘 돼? 친척이 물었습니다. 네,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준혁이 대답했죠. 이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 복 받은 거지. 맞아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오후 4시 친척들이 돌아갔습니다. 연우는 여전히 부엌에 있었어요. 정리할 게 산더미였죠.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연우야, 이거 남은 음식 내가 가져가. 쓰레기 처리하기 귀찮아. 네, 어머니. 연우가 대답했습니다. 봉투에 남은 음식을 담았어요. 무거웠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7시였어요. 12시간을 일한 셈이었죠. 냉장고에 음식을 넣었습니다.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자고 싶었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동료가 물었어요. 연우 씨, 어제 명절이었는데 잘 쉬었어요? 응. 연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요. 연우가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거울을 보니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며느리로만, 시댁을 위해서만,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연우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저녁은? 준혁이 물었습니다. 냉장고에 있어. 연우가 짧게 대답했죠. 준혁은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욕실 문이 닫혔어요. 탁자 위에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이름이 떴어요. 수진. 연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떴죠. 오빠, 오늘 정말 좋았어. 다음에 또 만나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연우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열렸죠. 준혁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던 겁니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대화 내용이 주르륵 나왔어요. 사진도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손을 잡은 사진, 연우의 손이 떨렸죠. 몇 달 전부터였습니다. 준혁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샤워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나왔어요. 연우는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보, 뭐해? 준혁의 표정이 굳었죠. 이게 뭐야? 연우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준혁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솔직히 말할게.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연우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쉽게 말하는구나. 왜? 겨우 한마디를 꺼냈어요. 이유가 뭐가 중요해? 어차피 우리 끝난 것 같잖아. 준혁이 냉정하게 대답했죠. 끝났다고? 응, 솔직히 말해서 너랑 사는 게 답답했어. 맨날 시댁일이나 하고 재미도 없고. 연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댁일은 내가 시킨 거잖아. 내가 언제 시켰어? 너 알아서 한 거지. 준혁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연우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이혼하자. 조용히 말했어요. 준혁이 비웃었습니다. 이혼? 좋아. 근데 넌 뭘 가지고 나가는데? 연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말을 이었어요. 이 오피스텔도 내 명이고 아파트는 회사 거고 내가 가진 게 뭐 있어? 회사도 작은 데 다니잖아. 연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아파트는 내 거야. 50억짜리 아파트, 처음부터 내 거였어. 하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우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검색을 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 여러 법무법인이 나왔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가능할까요? 오후 5시 어떠세요? 좋아요. 그 시간에 갈게요. 퇴근 후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정도가 적혀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친절하게 맞았어요. 서연우 씨 맞으신가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변호사 사무실로 안내됐습니다. 40대 여성 변호사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연우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시댁과의 관계, 10년간의 결혼 생활. 변호사는 조용히 들었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재산 분할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는데요. 변호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부동산인가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요. 남편과 시댁이 현재 거주 중인데 실제 소유주는 저예요. 변호사가 펜을 들었어요. 언제부터 소유하셨나요? 13년 전부터요. 결혼 전에 제 명의로 취득했어요. 변호사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결혼 전 재산이네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네, 알고 있어요. 연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남편분께서 거주하셨나요? 제가 허락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변호사는 연우를 다시 보았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와 달라 보였어요. 조용하고 얌전해 보였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드릴게요. 이혼 사유는 명확하고 재산 관계도 정리되어 있으니 어렵지 않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연우가 일어섰습니다. 악수를 나눴죠. 법무법인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봤어요. 강남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준혁이 있겠죠.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연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연우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재산 분할은 결혼 후 형성된 재산만 해당돼요. 연우 씨가 결혼 전부터 소유하신 아파트는 해당 없어요. 알겠습니다. 연우가 고개를 끄덕였죠. 남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저녁 오피스텔에서 준혁을 기다렸습니다. 8시에 들어왔어요. 연우는 탁자 위에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준혁이 물었죠. 이혼 서류. 보고 서명해. 연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준혁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으로 훑었죠. 표정이 굳어졌어요. 재산 분할이 왜 이래? 오피스텔만 반씩 나누자고? 아파트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야.
준혁이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돼. 회사 복지 아파트라도 거주권은 나한테 있어. 시댁 식구들도 살고 있고. 연우는 조용히 웃었어요. 거주권?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 변호사랑 상담했어. 아파트는 내 거야. 준혁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내 거? 회사 거지. 아니, 내 거야. 처음부터. 연우가 또렷하게 말했죠. 준혁은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금은 이것만 알면 돼. 이혼하면 너희 가족 모두 나가야 해. 준혁은 서류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 변호사 선임할 거야.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연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준혁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죠. 연우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이미 각오했으니까. 다음 날 준혁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연우가 이혼하자고 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이혼? 그 애가 감히? 그것뿐이 아니에요. 아파트에서 나가야 한대요. 뭐? 우리가 왜 나가? 여기 우리 집인데. 준혁은 말했습니다. 연우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아파트가 자기 거래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무슨 허튼 소리야. 회사 복지 아파트잖아. 내가 받은 거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연우가 자꾸 신경 쓰지 마. 며느리 주제에 말이 많네. 내가 전화해 볼게. 시어머니는 연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죠.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업무 시간에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 주세요.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노려봤습니다. 무슨 배짱이야? 며느리가. 사흘 후 준혁의 변호사가 연락을 왔습니다. 연우의 변호사와 통화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준혁이 급하게 물었죠.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요. 소유주가 부인 명의더군요. 뭐라고요? 13년 전부터 서연우 씨 단독 명의예요. 결혼 전 재산이에요. 준혁은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회사에서 받은 건데. 확인해 보세요. 회사 복지 아파트 명단에 선생님 이름 있나요? 변호사가 물었죠.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당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날 밤 준혁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복지 아파트가 있나요? 담당자가 확인했어요. 잠시만요. 검색 소리가 들렸죠. 박준혁 팀장님 명의로는 없는데요.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확인했는데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혁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0년 동안 자기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에 자랑했고 친구들에게 뽐냈죠. 그게 다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연우가 산 거야? 어떻게? 작은 회사 다니는데.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연우를 찾아갔습니다. 회사 앞에서 기다렸어요. 연우가 나타났죠. 얘기 좀 하자. 준혁이 다가갔습니다. 연우는 멈춰 섰어요. 뭐? 아파트가 정말 내 거야? 응. 어떻게? 어떻게 샀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 거라는 거지.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왜 말 안 했어? 왜 회사 복지 아파트라고 했어?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그렇게 믿었을 뿐이지. 연우가 차갑게 대답했죠. 준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았어요. 자기가 착각했던 겁니다.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만났어요.
준혁과 연우 각자의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죠. 재산 분할 건으로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준혁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아파트 거주권을 요구합니다. 연우 측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아파트는 의뢰인의 결혼 전 재산입니다.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증거 서류가 제출됐습니다.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13년 전 서류들. 조정위원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준혁은 그 서류들을 처음 봤습니다. 서연우, 소유주, 13년 전. 현실이 느껴졌죠. 2주일 후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는 길 준혁이 말했어요. 후회할 거야. 연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길로 갔죠. 연우는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 강남으로 가주세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10년 만에 자기 집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현관문을 열었죠. 거실에 시댁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연우야? 시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어요. 왜 왔어? 제 집이니까요. 연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집? 시어머니가 비웃었죠. 이혼했으면 남의 집이지. 연우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어요. 탁자 위에 놓았죠. 이게 뭔데? 시어머니가 집어들었습니다.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소유주 서연우, 시동생 민지가 옆에서 봤습니다. 언니 거라고? 어떻게? 제가 샀으니까요. 13년 전에.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10년 동안 내 집에 산 거야? 네. 연우가 고개를 끄덕였죠. 왜 말 안 했어? 물어보지 않으셨잖아요.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어요. 맞았습니다. 당연히 아들 집이라고 생각했죠. 연우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혼했으니 내일부터 이 집을 비워주세요. 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일까지요. 불가능해. 10년 동안 살았는데 하루 만에 어떻게 나가? 제가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하루도 못 기다리시나요? 연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시동생 남편 승우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우리 애들도 있고 갑자기 나가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연우는 승우를 봤어요. 10년 동안 무료로 살았잖아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지금 와서 너무하다고요? 승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꺼냈습니다.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혁아, 연우가 지금 아파트 비우라고 해. 어떡하지?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그게 연우 집이 맞아요. 우리가 나가야 해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내일 오후까지 짐 정리하시고 나가주세요. 연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으로 향했죠. 문을 열기 전에 돌아봤어요. 참, 오늘 자정부터 비밀번호가 바뀝니다. 그 후로는 못 들어오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은 급하게 짐을 쌌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살던 집에서 쫓겨나다니.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언니, 우리 잠깐 신세 좀 질 수 있을까? 왜? 무슨 일이야? 아파트를 비워야 해서. 갑자기 준혁이 집 아니었어?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연우였어요. 어머니, 오늘 제 생일이에요. 아침에 와서 미역국 끓여주실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농담이에요. 10년 동안 한 번도 챙겨주신 적 없잖아요. 이제 와서 챙겨주실 리 없고. 연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죠. 오늘 오후까지 집 비우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집은 연우 거였으니까. 오후 2시 시댁 식구들은 짐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로비로 내려갔죠. 이웃 몇 명이 지나가다 봤습니다. 어머, 이사 가세요? 한 이웃이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죠. 택시 2대에 나눠 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 가족이 각각. 차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어요. 100미러로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10년 동안 살던 곳, 자랑하던 곳, 이제 남의 집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연우는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아무도 없었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자기 집. 창가로 걸어갔어요. 서울 전경이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 내 집이야. 연우가 중얼거렸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 완료됐다는 알림이 떠 있었어요. 자정에 자동으로 바뀌게 설정했던 겁니다. 관리사무소에도 연락했었죠. 소유주 변경 아닙니다. 원래 제 집이었어요. 단지 거주자가 바뀐 거예요. 앞으로는 제가 직접 살 거고요. 관리소장이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경비에게도 전달하겠습니다. 연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편했어요. 10년 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죠. 오피스텔 좁은 방이 아니라 넓은 거실. 자기 집. 눈을 감았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어요. 시댁 식구들은 시어머니 친구 집에 임시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어요. 방 하나에 6명이 지내야 했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살던 50평 아파트에서 쫓겨나 이런 곳에 믿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옛 아파트 이웃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희 씨, 이사 가셨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시어머니가 얼버무렸죠. 그런데 어제 젊은 여자분이 혼자 들어가시던데 세입자 들어온 거예요? 아, 그게.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 집 주인이었어요? 원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웃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자기 집인 척했던 게 들통난 겁니다. 오후에 친척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소문 들었어. 아파트가 며느리 거였다며?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야? 아니야. 우리도 몰랐어. 몰랐다고? 친척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죠. 믿기 힘드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혁은 회사에서 동료를 만났습니다. 준혁아, 이혼했다며? 소식 들었어. 응. 준혁이 짧게 대답했죠. 강남 아파트는 어떻게 됐어? 그 집 자랑 많이 했잖아.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내 집이 아니었어. 동료가 눈을 크게 떴어요. 무슨 소리야? 전부인 집이었어. 나는 그냥 살게 해준 거였지. 준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박 팀장 아파트 자기 집 아니었대. 처음부터 부인 거였대. 10년 동안 속인 거야? 부끄럽지도 않나? 준혁은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힐끔거렸죠. 시동생 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 모임에 나갔어요. 민지야, 너희 강남 아파트 나왔다며? 응. 민지가 고개를 숙였죠. 원래 형부 집 아니었어? 언니 거였어. 처음부터.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공짜로 산 거야?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한테 자랑했잖아. 오빠 덕에 강남 산다고. 미안해. 나도 몰랐어. 친구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친구 집에 있었어요. 불편했습니다. 쌍둥이 조카들이 울었죠. 엄마, 우리 집 언제 가? 민지가 달랬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새 집 구하는 중이야.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전세금도 부족했고 마땅한 집도 없었죠. 시어머니는 다시 연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네. 연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연우야, 우리 좀 도와줄 수 없니? 갈 데가 없어서. 어머니, 이미 10년을 도와드렸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제발 애들도 있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죠. 10년 동안 무료로 살았잖아요. 50억짜리 집에서 감사하다는 말 한 번 없었고, 연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았어요. 한 번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죠.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연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저앉았어요. 무너진 기분이었죠. 같은 시각, 연우는 아파트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죠. 친구 수진이었어요. 연우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잘 지내. 수진아, 이혼했다며? 괜찮아? 응, 괜찮아. 오히려 좋아. 연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저녁에 만날래? 좋아. 어디서 볼까? 강남역 근처 어때? 내가 그쪽 살거든. 연우가 말했죠. 너 강남 살아? 응, 원래 내 집이었어. 10년 만에 돌아왔지만. 수지는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세히 얘기해줘. 내일 보면 말해줄게. 연우가 웃었어요. 전화를 끊고 연우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보지 못했던 풍경이었죠. 이제 매일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밤이 됐습니다. 연우는 침실로 들어갔어요. 10년 만에 제대로 된 방에서 자는 거였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오피스텔 좁은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았죠. 편안했습니다. 반면 시댁 식구들은 좁은 방 바닥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불편했어요. 시어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이 떠올랐어요. 연우가 처음 아파트 열쇠를 건넸을 때, 어머니, 편하게 쓰세요. 조용히 말했었죠. 그때 시어머니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니까, 아들 집이니까. 하지만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집이었고 며느리의 배려였죠. 시어머니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2주일 후 준혁은 우연히 옛 대학 동창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준혁아, 오랜만이다. 동창이 다가왔죠. 앉았습니다. 너 이혼했다며? 소식 들었어. 응.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말이야. 동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 전부인 서연우 맞지? 응, 왜? 그 친구 대한건설 회장 딸이잖아.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모르고 결혼했어? 대한건설 서정민 회장 외동딸이야. 우리 학교 다닐 때 장학금도 서 회장 이름으로 나왔었는데. 준혁은 귀를 의심했어요. 대한건설? 그 대한건설? 응, 국내 10대 건설사 중 하나잖아. 준혁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동창이 말을 이었어요. 근데 연우는 그 사실 숨기고 다녔어. 일부러 지방대 다니고 작은 회사 취직하고 신분 테스트한다고 했었지. 진짜 사랑인지 확인하려고. 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그럼 아파트도? 당연히 본인 거지. 회장 딸인데 50억쯤이야. 동창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너 정말 몰랐어? 10년 동안?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몰랐습니다. 정말로. 와, 대박이다. 회장 딸이랑 결혼했는데 이혼하다니. 동창이 혀를 찼죠.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갈게. 비틀거리며 카페를 나왔어요. 거리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대한건설 회장 딸, 신분 테스트, 10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아파트가 연우 거였는지, 왜 아무 말 없이 참았는지, 왜 조용히 살았는지. 시험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떨어진 거였죠. 준혁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응, 왜? 연우가 누군지 아세요? 며느리잖아. 아니, 대한건설 회장 딸이래요. 시어머니는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방대 나온 애가. 정말이에요. 대학 동창한테 들었어요. 서정민 회장 외동딸이래요. 시어머니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서정민? 그 대한건설? 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우리가 10년 동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죠. 회장 딸을 며느리로 부린 거예요. 준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대한건설 회장 딸, 재벌가 외동딸. 그 애가 명절마다 음식을 하고 청소를 하고 심부름을 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급히 검색을 했어요. 서정민 회장, 엔터를 쳤습니다. 기사들이 떴습니다. 대한건설 서정민 회장 별세, 외동딸 서연우 씨가 경영 참여. 작년 기사였어요. 시어머니는 다른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서연우 대한건설 이사 취임, 고인의 뜻 이어받아. 사진이 있었죠. 정장을 입은 연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알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당당한 재벌가 경영인이었죠.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놓았습니다. 10년 동안 무시했던 며느리, 지방대 출신이라고 얕잡아 봤던 며느리, 작은 회사 다닌다고 무시했던 며느리. 알고 보니 자기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큰일 났어. 며느리가 대한건설 회장 딸이래. 뭐? 정말이야. 검색해봐. 서연우. 친척은 검색했습니다. 잠시 후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짜네. 기사에 나와 있어. 우리가 10년 동안 회장 딸을.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른 친척들에게도 소식이 퍼졌죠. 충격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옛 아파트 앞을 지나갔습니다. 로비에서 경비를 만났어요. 아, 박 여사님. 오랜만이십니다. 경비가 인사했죠. 네.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분이 대한건설 쪽 분이시더라고요. 원래 주인이셨다면서요? 네, 그렇죠. 시어머니가 작게 대답했어요. 회장님 따님이시라는데 맞아요? 경비가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와, 그럼 박 여사님 며느리분이 회장 따님이셨네요. 대단하시겠어요. 경비가 감탄했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회장 딸에게 뭘 시켰나? 명절 음식, 청소, 심부름, 생일상.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배려였고 참음이었고 테스트였던 거예요. 그리고 시댁은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한 달 후 시어머니는 연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손편지였어요. 연우야, 미안해.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았어. 용서해 줄 수 있니? 연우는 편지를 읽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준혁이 아파트 앞에 왔습니다. 경비가 말했죠. 죄송합니다. 방문 예약이 없으시면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 제 전부인인데요. 그래도 규정상 안 됩니다. 경비가 단호했어요. 준혁은 로비 벤치에 앉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죠. 하지만 연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돌아갔어요. 같은 시각 연우는 대한건설 본사에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회의 중이었어요. 신규 프로젝트 추진하겠습니다. 연우가 발표했죠. 지방도시 재개발 사업입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 이사님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가 말했어요. 이사님, 전 시어머님께서 계속 연락 오시는데요. 받지 않아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연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전 남편 측에서 청구서 관련 문의가 왔습니다. 10년간 무상 거주 비용 청구하시나고요. 연우는 서류를 받습니다. 계산서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월세 환산 약 400만 원, 10년간 총 5억 원 상당. 청구하지 않을 거예요. 연우가 말했죠. 이사님, 하지만 정당한 권리인데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을 건 다 받았어요. 비서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엇을요? 자유요. 연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연우는 친구 수진을 만났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연우야, 너 정말 달라 보여. 수진이 말했죠. 그래. 응, 예전엔 항상 지쳐 보였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 이제 내 삶을 사니까. 연우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댁한테 연락 오지?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와, 근데 받지 않아. 용서 안 할 거야? 글쎄, 용서는 모르겠어. 다만 이제 상관없어. 연우가 창밖을 봤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사랑이었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거. 근데 그들은 내가 가진 걸 봤지. 나를 보지 않았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숨긴 거야? 응. 진짜 사랑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거든. 내가 가진 게 아니라 내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라고. 연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죠. 그래서 테스트한 거였어. 그리고 결과는? 수진이 물었습니다. 떨어졌지. 완전히. 연우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죠. 피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년 전보다 오히려 밝아 보였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죠? 거실 불을 켰어요. 소파에 앉아 차를 끓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보고 싶었던 풍경, 자기 집에서 보는 풍경,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5통 있었어요. 시어머니, 준혁, 민지. 지우지 않았지만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용서, 화해, 다시 시작. 하지만 연우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10년이면 충분했어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죠. 다음 주 연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대한건설 이사로서 첫 독자 사업이었어요. 지방도시 저소득층 주거 개선 프로젝트. 회의에서 발표했죠. 이익만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걸 만들 거예요.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편안했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평화였죠. 저녁을 먹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오늘은 내 생일이네. 연우가 중얼거렸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자유로웠으니까. 멀리 어딘가에서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좁은 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후회하고 있었죠. 하지만 연우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의 선택이었고 그들의 결과였으니까. 연우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한 사람, 서연우를 되찾은 기분이었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서연우로서